네, 이어서 계속해서 김강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또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네. 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 KD페이라는 서비스가 또 출시가 되었다라고 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론칭한 시스템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뭐 신용카드 결제라든지 코인 결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네. 근데 오로지 현금만으로 결제하던 업종이 몇몇 개가 있어요. 예.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KDP 결제거든요. 예. 우리 골프 치시는 분들이 골프장 갈 때 꼭 챙겨가야 되는 게 현금이거든요. 네, 그 현금을 꼭 챙겨가야 되는 이유가 KDP 결제 때문에 그런데요. 예. 이 KDP는 캐디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런 골프장에 고용되어 있는 그 직원분들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개인 프리랜서 사업 소득자분들이시거든요. 아, 거의 개인 사업자. 네네. 개인 소득 느낌인 사업자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카드 가맹을 할 수는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현금으로만 이제 받다 보니까 현금을 선호하게 됐죠. 물론 신용카드로 받으면 좋긴 하겠지만 캐디 분들 입장에서는 카드를 그러면 이제 수수료도 나오고 그렇죠. 예, 그리고 카드에서 다시 현금화되는데 며칠이 걸리잖아요. 그런 불편함 때문에 싫어하거든요. 그 단말기 들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부담이겠어요. 네네. 예. 그거를 캐디페이는 이제 카트에다가 그 이제 디바이스를 설치해서 예. 직접 그냥 골프 치시는 분들이 카트에서 카드로 캐디피를 결제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예. 결제하게 되면 결제 대행사가 카드를 결제를 받아주고 이걸 그냥 현금으로 캐디한테 직접 정산해 줍니다. 바로요, 즉시. 그러다 보니까 캐디 입장에서는 현금하고 동일하게 수수료도 없고 카드 결제마다 바로 현금을 입금되니까 현금과 차이를 두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캐디페이를 이제 골프장에 도입하는 데 있어서 그게 그렇게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럼 지금 실제로 이 캐디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뭐 협약 추진 중이거나 아니면 네.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네. 골프장이 있나요? 그럼요. 골프장 지금 뭐 골프장 명을 말씀드린 건 좀 그렇고요. 예. 몇몇 개의 골프장에서는 지금 데모 스테이션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전면 도입하는 골프장은 계약도 정사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모 스테이션 끝나고 시스템이 안정화가 되면 모든 골프장에 빠르게 좀 이렇게 확장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보통 이 골프장과 협약을 맺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캐디 분들이랑 직접 협약을 해야 되는 네, 건가요?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골프장하고 계약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 자체를 골프장에 하는 거기 때문에 골프장의 예.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겠죠. 골프장을 갖고 있는 회사와 그 동의가 필요하고 예. 실제적으로 가맹은 캐디분들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상당히 어려운 그 업종 중에 하나였는데 저희 시스템을 잘 이해해 주셔서 저희는 도입을 했고 지금 데모 스테이션 끝냈고 좀 안정화 작업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가상자산 플랫폼 상에서 어떤 이 노드가 얼마나 확산이 되어 있느냐 네네. 이 문제도 굉장히 또 중요하게 네네. 판단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 캐디 분들이 많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참여를 한다라고 네. 한다면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이 노드가 늘어난다라는 개념이랑 네. 같이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코인 하면 상당히 좀 이제 음성적이고 코인 결제는 음성적이고 부정적으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여태까지 그렇게 봐왔고. 요즘 많이 양지로 올라오고 있죠. 네, 그런데 캐디페이라는 걸로 뭐 양성적이고 되게 예. 건전하게 이 레저나 스포츠 쪽에서 코인 결제가 사용될 수 있다는데 상당한 이유를 두고 있어요. 네. 지금 이 골프장에서 쓰이는 이 페이 시스템 말고도 뭐 향후에도 또 다른 산업에도 어떤 진출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현재 그 골프 쪽 인프라는 이제 올해 시작되는 거였고요. 예. 뭐 작년부터 저희는 이제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하면 식당이 될 수도 있고 노래방이 예. 될 수도 있고 미용실이 될 수 있잖아요. 예. 이런데 지금 결제 단말을 통해서 계속 지금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단 이 스포츠 분야뿐만이 아니라 뭐 각종 네, 모든 산업 분야에 있어서 네네. 좀 전방위적으로 네네. 진출을 하신다. 네. 저희가 특히 특별하게 보는 거는 소상공인 가맹점 사업자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엔터프라이즈 이런 프랜차이즈 대형 이제 가맹점들은 본사가 마케팅도 해주고 상당히 많이 할인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상공인 분들은 신용카드 손님 외에 다른 마케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앱투앱 결제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손님을 유치하는 데 힘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아무런 홍보 비용 없이도 홀더를 유치할 수 있게 이런 소상공인 가맹점들을 위해서 한번 서비스를 해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소상공인 사업자분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골프
골프장 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 골프이기 때문이 아니라 네. 이 소상공인을 그렇습니다. 겨냥을 했기 예,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프장 하면 되게 커 보이지만 그 예. 안에서 활동하는 이제 프리랜서 그 사업 소속자분들, 캐디분들은 하나의 소상공인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지금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시는 이 네네. 결제 시스템의 또 가장 중요한 게 이 결제 단말기라고 네네.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 결제 단말기의 어떤 차별점이라든지 네. 특별한 점 네.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좀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네. 저희가 단말기는 이제 여러 단말기가 많이 있죠. 예. 그 우리가 지금 이제 가게를 가봐도 결제 단말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예. 결제 단말기는 관심을 이제 갖고 한번 보게 되면 이 결제 단말기들은 신용카드 회사나 은행이 만들어준 단말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신용카드 회사가 만든 카드나 은행에서 만든 체크카드들을 결제할 수 있게끔 예. 뭐 꽂는 IC, 긁는 MSR, 그리고 뭐 삼성페이, MST 이렇게 기능을 가지고 카드 결제하기 위해서 만든 신용 전용 단말기거든요. 여신법이 좀 적용이 되는 네, 여신법 건가요? 적용되죠. 예. 예. 근데 저희가 코인을 결제하려면 코인의 기초적인 베이스는 앱-투-앱 결제거든요. 예. 가맹점, 그러니까 홀더분들이 가진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앱과 가맹점의 앱끼리 결제를 해야 되는 게 앱-투-앱 결제인데 지금 있는 단말기는 앱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IC칩이 들어있는 캣 단말기거든요. 예. 앱과 캣이 결제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결제 단말기 새로 만들었고요. 예. 세 종류를 만들어서 지금 가맹점에 다 설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홀더분들이 가진 앱과 가맹점의 앱 단말기와 이렇게 앱-투-앱 결제로서 코인 결제망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결제 단말기를 직접 생산하고 개발도 저희가 직접 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어디 매장에서 네. 뭐 오프라인에서 결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실 결제 단말기가 아니라 포스기로 좀 많이 네네. 결제를 하는 모습인데 네네. 이 포스기와 결제 단말기에 네. 대해서 좀 시청자분들께 한번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포스기와 단말기 차이는 그냥 포스는 포인트 오브 세일즈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판매 시점에 매출 관리하는 게 포스 시스템이거든요. 예. 포스 판매 시점에 매출 관리하다가 결제할 때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결제 단말기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결제 단말기와 포스와는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난 결제만 할래. 결제도 하지만 포인트 오브 그러니까 매출 시점에 관리도 할래. 요 차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캣 단말기, 온리 카드 결제용으로 나온 단말기냐, 신용 전용 단말기 캣 단말기라고 하거든요. 예. 그거냐 아니면 신용카드 외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플랫폼사의 포인트 결제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카카오페이가 대표적이죠. 예. 그리고 코인 회사들이 만든 코인도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된 포인트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지고 보면. 예. 요걸 결제하려면 앱-투-앱 결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캣 단말기와는 안드로이드 단말기의 이제 어플리케이션 돌아가는 단말기는 좀 엄밀히 다르다. 네. 그래서 현재 캣 단말기를 가지고는 코인 결제망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네. 보니 저희가 신용카드 기능을 탑재한 코인 결제 단말기를 만들 수밖에 없었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가 만든 게 2020년도에 만들었으니까요. 만들어서 지금 2년째 이 가맹점에 이 단말기를 계속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 단말기를 이용을 하고 계시는 네. 분들이 네. 어떤 뭐 결제 속도라든지 아니면 그 결제 어떤 퀄리티적인 네. 측면에서 만족을 하고 계신가요? 상당히 만족을 하죠. 왜 그러냐면 일반 캣 단말기는 말 그대로 이제 IC 칩만 들어있는 단말기고요. 예. 이 단말기는 운영 체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결제 외에도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다들 좋아하십니다. 그럼 어떤 이 매출 관리라든지 어떤 결제 관리, 네. 영업 관리 측면에 있어서 이 사용하시는 분들 핸드폰으로 다 그 관리가 가능하신 건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중요한 거 말씀해 주셔서 그 설명을 좀 드리면은 예. 일반 캣 단말기는 카드를 긁으면 예. 카드사에서 정산해 주는데 3일 정도 걸려요. 이틀에 3일 정도. 보통 한 이틀에서 3일 걸리죠. 근데 정산하는 것도 또한 통장에 압축해서 들어오거든요. 예. 근데 저희 가맹점들은 전자지갑을 만들어줘요. 이 단말기 외에 전자지갑을 하나 더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손님이 카드를 긁게 되면 긁자마자 전자지갑에 바로 즉시 정산을 해줘요. 저희는. 아, 바로 정산이 네네네. 된다고요? 즉시 정산해 예.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 누락이라든지 그리고 바로 이 현금 유동성을 바로 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이 시스템으로 지금 호응을 받고 있어요. 그 반대로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이 세금 네네. 문제라든지 아니면 네네. 그 매출의 신고에 네네. 있어서도 좀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커버가 가능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카드를 결제하면 저희가 어플을 하나 주어서 여기다 정산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예. 이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세무를 신고할 수 있게도 해놨고요. 예. 또 쇼핑몰도 들어있고 또한 구인 구직도 들어있고 하나의 그 가맹점들이 들어와서 놀 수 있는 이게 그러니까 플레이스테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이 탈중앙화의 경제 혹은 이 플랫폼 경제가 성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이 결제 시스템을 직접 또 만들고 운영하신 입장에서 어떤 게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네, 그 탈중앙화 경제, 그러니까 순환 경제, 그 토큰 이코노미 뭐 이런 거를 이제 이쪽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예. 제 생각은 그냥 딱 명확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입고 먹고 자고 하는 이 오프라인 공간에 토큰 결제 생태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결제 디바이스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코인은 예전에 뭐 디파이라는 것도 있어. 디파이, 메타버스, NFT, P2E 막 이 트렌드가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예. 이쪽에 투자하거나 관심 갖는 분들이 뭐 디파이를 통해서 받은 토큰, 이 토큰을 가지고 쓰려면은 쓸 데가 없으니까 다시 또 중앙화된 거래소로 가야 되고 예. 거래소에서 판매하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정확한 토큰 이코노미가 되지는 않고요. 그렇죠. 저희가 게임을 해서 P2E 게임을 해서 받은 토큰을 가지고 거래소가 아닌 실제로 상거래에 나가서 결제할 수 있다면 그렇게 결제할 수 있다면 이 탈중앙의 코인 결제 생태계는 상당히 발전하고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긴 하지만 오프라인의 결제, 토큰 결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것만 되게 되면 그냥 탈중앙 경제는 알아서 확장되고 성장할 거라 저는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부분에 이 오프라인 결제 시스템, 네. 이 결제가 통용되는 어떤 코인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그 시스템 자체를 구축하는 게 정말 고달프고 힘든 일이 네.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크립토키의 어떤 결제 플랫폼이 좀 공격적으로 확장을 해 나가시는 모습인데 네. 이 어떤 이 내부 팀원들 사이에서도 기대감이 좀 많이 높은 편인가요? 그럼요. 기대감이 상당히 많죠. 왜 그러냐면 모든 결제 코인들이 대부분 좀 실패를 했거든요. 예. 이제 본인이 아는 그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이제 상거래 결제에 접목하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인은 아직 업권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한두 번 겪다 보니까 파산하고 프로젝트가 중지되고 그러다 보니까 스캠에 휘말리게 되고 상당히 어렵게 사업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 크립토키 결제 단말기를 통해서 빠르게 가맹점 망을 그 토끼 결제의 망을 빠르게 구축해서 다른 코인 결제 프로젝트들이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예. 더 이상 결제 코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파산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데서 일조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 사전 미팅을 위해서 제가 대표님 사무실을 방문을 한번 드렸을 네네. 때 거기에 이 굉장히 좀 유능한 직원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보통 어떤 산업 분야의 출신 분들이 네. 좀 많이 자리를 하고 계신지. 아무래도 결제 회사에 오셨었으니까 예. 결제 직원분들이세요. 그래서 예. 결제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네. 결제도 그냥 돌아가는 것 같아도 이제 하다 보면 망 취소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죠. 계속 모니터링도 해줘야 돼서 결제 쪽 인력과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일반 결제가 아니라 저희는 결제 시스템 저희가 자체 개발하다 보니까 개발 부서도 따로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결제 사업 분야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앞으로는 블록체인 토큰으로의 결제 점유율이 신용카드보다 훨씬 높아질 것 같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넘어오신 분들 그리고 가담하신 분들 이렇게 해서 저희 프로젝트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최근에 좀 일어났었던 굵직한 사건이죠. 이 머지 포인트 사태라든지 이 차이페이 사태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이 사회적인 이슈로 네. 좀 작용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던 원인이 보통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 발생했던 원인은 그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머지 포인트에 제가 돈을 넣는다면 예.
어떤 회사에다 돈을 넣는 거지 않습니까? 예. 어떤 회사에다 돈을 넣고 포인트를 받아서 그 포인트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돈을 넣은 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제가 지켜봐야 되는데 살짝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예. 그걸 대신해서 지켜보는 게 금감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접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볼 게 금감원의 라이센스가 있는 회사인지를 제일 먼저 보시면 내가 지켜보지 못하더라도 금감원은 이제 지켜보거든요. 라이센스가 허가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머지 포인트 같은 경우도 라이센스 없이 지금 수많은 돈을 수신했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한 30억 정도까지는 라이센스 없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30이 예. 넘어가면 이 수신하려면 분명히 선불사업 등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맹점들을 유치하려면 피지 등록도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업을 접했을 때 나한테 혜택이 많은데 혜택이 많은 만큼 리스크도 클 수 있으니까 잘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내가 살펴볼 수 없다면 금감원이 이런 종목은 살펴본다라는 라이센스를 가진 회사인 건지를 보게 되면 그런 피해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법적 규제가 명확히 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코인 산업에 비해서 좀 네. 한층 더 나아가서 결제 시스템 네. 사업을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보다 좀 깐깐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네. 것 같습니다. 좀 빠르게 코인이 제도권 내에 들어와서 법이 좀 입법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저희가 크립토키 같은 경우도 잘 개발하다가 갑자기 예. 한번 발표한 규정 때문에 저희가 전면 수정해서 지금 다시 개발하고 있거든요. 예. 저희는 다시 개발하는 여력이 좀 남아 있었지만 저희 같이 개발하고 있다가 이제 여력이 리소스가 없는 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문 닫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한 번 또 그분들은 또 어려움 시절을 겪어야 되고 그래서 빨리 안정화되고 빨리 제도권 내에 입법화돼서 들어오면 그에 대해서 상당히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빨리 정착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가상자산 사업을 좀 진정성 있게 네. 진행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공통적으로 제가 느끼는 게 이 규제가 빨리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아마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크립토키 플랫폼 사업의 어떤 뭐 국내라든지 해외 거래소 상장 네. 혹은 이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좀 보다 편리하게 접근하기 위한 어떤 전략 같은 게 있으신가요? 네, 우선은 전략은 저희가 토큰을 만들어서 거래소 이제 출구라고 하죠. 저희가 출구라고 하더라고요. 출구를 예. 거래소 가서 이제 팔면 됩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 보편화된 코인 프로젝트의 이제 IR 설명인데요. 저희는 이제 출구 전략이 거래소로 가는 것보다는 그 거래소도 어차피 중앙화지 않습니까? 예. 탈중앙화, 그러니까 이 탈중앙화 생태계에서 계속 순환하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토끼 코인을 어느 가맹점에서 어차피 나는 밥을 먹고 옷을 사고 뭐 머리도 깎고 해야 되잖아요. 예. 거기 가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전에 우리는 현재 이제 많은 홀더분들한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대형 거래소에 지금 4군데 상장이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다음 달에 1티어 거래소 상장도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거래소 상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런칭이라든지 굵직굵직한 이슈가 지금 계속 준비 중에 준비되어 있으시다. 있습니다. 예, 예. 이 방송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토끼코인의 시세가 네. 현재 2.9 테더 네네. 정도의 형성이 네.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이 앞으로의 뭐 단정지어서 뭐 얼마나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겠지만 이 앞으로의 향후 네. 어떤 시세라든지 이런 네. 방향이 좀 긍정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네네. 전망하시나요? 지금 뭐 우리 홀더분들도 방송을 보실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좀 예. 장기간으로 봐주시면 우리 프로젝트를 보고서 이제 우리 홀더가 되셨다면 프로젝트를 좀 길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우선은 저희가 우선 다음 달에 1티어 거래소에 상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후에 국내 거래소 상장도 추진합니다. 그리고 예. 또 프로젝트 런칭이라는 이런 굵직굵직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프로젝트 초반에 저희가 그 블록딜이라는 걸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베스팅한 게 다음 달에 이제 락업이 해지되는 게 좀 있어요. 그 락업이 해지되면 락업 해지된 홀더분들이 얼마나 매도세가 나올 건지 또 일시적으로 어떤 변동성은 좀 나타날 수도 있겠다. 얼마나 많은 매도세가 나올 건지 아니면 1티어 거래소에서 얼마나 매수세가 붙을 건지에 대해서 예. 걱정 반 기대 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도 우리는 뭐 국내 거래 상장이라든지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가치는 좋게 평가받을 거라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락업이 해제되는 이슈 자체가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이긴 한데 네네. 보통 이 플랫폼이 견고하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이 락업 해제로 인한 변동성도 사실 이 잠깐 지나가는 네. 뭐 소나기 정도로 그렇죠. 볼 수 락업이 있더라고요. 해제되면 이제 장기 투자, 그러니까 비전과 미래를 보고 투자하신 분들 외에 단기 투자하신 분들과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는 시대죠. 예. 손바뀜이 일어나고 나면 이제 다시 프로젝트로서 다시 서서히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손바뀜이 일어나는 일시적인 동안은 가격 변동이 어떻게 일어날지 그건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크립토키가 결제용 가상자산으로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안정적인 또 시세 유지가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플랫폼 상에 혹은 회사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네. 핵심 기술이라는 네. 게 있으실까요? 저희는 안정된 시세를 할 거였으면 스테이블 코인을 적용했을 거예요. 예. 저희가 적용하는 가치 코인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결제할 때 가맹점에서 10,000원짜리 상품을 결제할 때 예. 결제 시점에 시세를 가지고 옵니다. 거래소에 시세를 가져와서 적용하고 만약에 이분이 취소할 때도 취소 시점에 시세를 갖고 와서 취소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옛날에 비트코인 같은 거 보면 밥을 먹는 동안 비트코인이 올라서 결제했던 걸 취소하고 현금 취소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저희는 결제 시점과 그리고 취소 시점에 시세를 갖고 와서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럼 이 앞으로의 시장에서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네. 이 시장 점유율, 특히 이 결제 시장에서의 어떤 그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또 많이 네. 상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시장에 나타낼 수 있는 크립토키만의 어떤 영향력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크립토키만의 영향력. 그 크립토키의 영향력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의 그 신용카드 점유율보다 아니면 예. 현금 쓰는 점유율보다 이 블록체인 코인으로 결제하는 점유율이 가장 높아질 거라는 건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몇 장담드릴 수 년 있습니다. 정도를 보고 몇 계시나요? 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네. 그게 확실하게 앞으로 코인으로 결제 시장은 주류가 될 거다라는 건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이게 꼭 예. 크립토키가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크립토키도 하고 있지만 다른 결제 코인들이 이제 상거래 오프라인 상거래의 결제망을 같이 구축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단지 크립토키가 먼저 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가 보통 인터넷 같은 경우도 인터넷에서 잘 알고 인터넷 사용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코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블록체인이 몰라도 코인을 온전히 받아들일 이런 때가 온다면 지금의 신용카드 점유율보다는 코인으로 결제하는 점유율이 훨씬 높아질 시기는 반드시 온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앞으로 이 소비자들이 네. 이 본인이 코인으로 결제를 하는지 네. 또 모르고 이 맞습니다. 코인을 쓰는 세상이 분명히 올 거라고 네네. 저는 그게 생각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특히 블록체인 사업 중에서 특이하게 네. 이 오프라인 활동을 굉장히 또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네. 어떤 별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보통 결제 코인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탈출을 찾고 있는데요. 예. 근데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시장이 8배 이상 커요. 결제 그렇죠. 경제 규모가. 그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게 오프라인 세상이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그 해결법을 찾지 않으면 정말로 예. 블록체인은 이게 죽은 블록체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결제 생태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NFT라든지 디파이 이런 P2E 이런 것들의 파생 상품에 대한 토큰들도 자연스럽게 토큰 이코노미 큰 이코노미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렵지만 오프라인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잘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 또 이 토큰 생태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홀더 네. 입장에서 이 오프라인에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위안이 된다라고 네. 또 판단을 할 수가 있겠어요. 네. 정확한 건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은 오프라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프라인이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앞으로의 플랫폼 운영에 있어서 어떤 목표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십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그 코인 그 결제용 코인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예. 전 스캠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스캠은 배제해놓고 보면
정말로 기술과 이런 자기 의지와 이런 노력을 가지고 코인 결제 생태계를 만들려고 노력하다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서 이게 파산하고 정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희 같은 결제 회사들이 다른 건 잘 몰라도 결제는 좀 이제 전문이다 보니까 잘 알잖아요. 저희가 빠르게 오프라인 상거래의 결제망, 코인 결제망을 빠르게 구축해서 그런 분들이 빨리 연동해서 연동해갖고 빨리 자리 잡고 더 이상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립토키가 좀 좋은 선례를 많이 남겨주시면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가상자산, 네. 블록체인 사업의 어떤 진흥과 발전에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에 또 네. 출연하신 소감과 그리고 또 방송에 바라는 점이 혹시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네. 이렇게 방송에 우선은 초청을 해주셔서 이렇게 그렇게 잘난 프로젝트도 아닌데 초청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오프라인 결제 생태계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게 가장 그 토큰 이코노미를 만드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디어에서도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이 있잖아요. NFT, P2E, 메타버스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 결제형 코인도 많이 좀 다뤄주셔서 많은 정보를 우리 홀더분들한테 정보를 줄 수 있는 이런 미디어가 되길 바라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 가상자산이라고 한다면 이제까지 굉장히 또 많은 상품들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기술들이 계속해서 좀 출연을 했었죠. 네네. 그 중에서도 결국엔 좀 살아남은 게 결제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메타버스 혹은 디파이 이런 기술들도 NFT라든지 정말 중요한 기술이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 코인을 샀을 때 내가 어디에서 사용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이 결제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또 진출을 하실 어떤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니요, 크립토키는 다른 사업에 진출을 하지는 않고요. 결제사업 온리 결제사업 쪽 결제 프로젝트만 온리 팔 계획이고요. 예. 이렇게 파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가 이제 결제 코인의 이코노미는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 아까 P2E를 예를 들면 게임을 통해서 어떤 코인을 보상받은 걸 꼭 중앙화되어 있는 거래소로만 가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라 내가 밥 먹는 데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망을 빨리 만들어 놓을 테니까요. 그렇게 만들면 이제 토큰 이코노미가 잘 돼서 모든 토큰들이 코인들이 빠르게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초석을 만들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 결제 시스템에만 오로지 집중을 하겠다라고 네. 하시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또 마에스트로의 어떤 모습을 또 보는 것과 감사합니다. 같은 네네.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크립토키 네. 설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까지 이 김강수 대표님을 모시고 가상자산 결제 시스템의 선도주자 이 크립토키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더 좋은 플랫폼과 가상자산 블록체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